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영앤 리치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몇 가지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규현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예전에 달란트 투자 채널에서 한번 뵀었죠. 네, 제가 뒤져보니까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한번 아니, 초대를 그러면 해서 거의 1년 진행했다고. 됐네요. 거의 1년 됐어요. 생각보다 오래 안 됐네요. 전 더 오래된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되게 오래됐구나. 근데 네. 또 막상 뵈니까 얼마 전에 뵌 것 같은? 그때 막 비트코인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 했었지? 전반적인 주식도 이제 잠깐 얘기했던 그죠, 것 주식 같고. 얘기도 네. 하고 뭐 기업 얘기도 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그때 이제 비트코인 그 세금 부과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렇죠. 못하죠. 아직까지도 뭔가 세금 체계가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지금은 있어서. 부과하기 힘들어서 사실 워낙 애매한 것도 많고 근데 언젠간 되겠죠. 언제의 문제인데 언젠간 될 테니까 뭐 아무튼 그때 그 인사이트를 또 아닙니다. 그거. 이번에도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계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네. 다양한 그런 아무래도 이제 좀 기업체 대표님이라든지 네.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읽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만나죠. 그렇죠. 특히나 뭐 영앤리치 젊은 부자분들도 네네.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또 어떤 케이스들이 좀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사실 회계사라고 해서 영앤리치를 많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저도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영앤리치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회계법인에서의 주된 클라이언트는 일반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몰라요. 그냥 뭐 부장님이고 똑같은 뭐 물론 큰 회사에도 대표님이 계시겠지만 만날 일이 별로 없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쭉 한 5년, 6년 동안 조금 젊은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회사나 네.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앤리치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분 만나셨어요? 진짜 뭐 제일 많으신 분은 1,000억대 이상으로 이제 주식을 매각하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일군 회사의 그 이제 비상장 주식이죠. 근데 물론 그 회사는 지금은 상장 준비 중이긴 하고 네.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뭐 몇 년, 한 4년, 5년 키우신 다음에 중간에 새로운 주주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셨는데 엑시트를 좀 네, 저 엑시트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압도적인 돈의 크기가 있죠. 왜냐면은 뭐 사실 로또가 돼도 10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도 일반적인 아파트면 뭐 사실 몇 억만 원 얻어도 되게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고 뭐 보너스라고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만 돼도 되게 이제 회자되는 금액인데 비상장 회사가 주식이 거래됐고 만약에 경영진이다 하면은 작아야 몇십억, 뭐 크면은 1,000억도 넘어갔는데 그렇죠. 제가 본 것도 1,000억 그 한 분이 그냥 1,000억대가 넘어가시면서 와. 저희가 이제 세금 신고를 했었죠. 그럼 세금이 한 200억 넘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이니까 맞아요. 20% 세금도 정도. 200억이 넘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고 네, 그리고 뭐 꼭 그렇게 아주 크지 않더라도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약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어느 정도 좀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분들을 한 몇 분 정도 만나신 거예요? 그냥 만나봤던 거 네. 굉장히 많은데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몇십 명 수준인 것 같아요. 막 100명 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진 않고 수십 명 정도. 수십 명은 돼요. 네, 수십 명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유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조용히 돈 버신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정도 금액은 이제 항상 본인 회사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1,000억대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규모의 네네.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네. 약간 돈 버는 네네네. 약간 공통점? 그게 뭘까요? 뭐 주식이냐 아니면 뭐 부동산이냐 사업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뭐 네. 그분들의 성향의 공통점은 뭐 워낙 다양할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몇 가지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나본 그 자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 중에 오히려 저는 금수저분들은 별로 많이 못 만나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만날 수 있는 나이대의 금수저분들이 뭐 예를 들어 뒤에 제가 모르는 재산이 많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 당장 상속인이 증여니까지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서 금수저는 별로 없었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본인의 회사를 키워서 매각하신 분들 여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죠. 투자인데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부자 된 분들 많이 만났어요. 아, 네, 최근에. 그래서 특히 이제 영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영보다 더 어리신 분들이 많은데, 0보다 더 어린다고 하면 영보다 구체적인 더 어린 거, 그러니까 정말 학생, 대학생.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네. 그러니까 저희 회계법인에 오셔서 네.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신 분들 중에 정말 수십억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신, 정말 오늘 마음 먹어서 환전하면 되는 수준의 분들이 코인 쪽에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이야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요즘 또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도 많고, 결국 그냥 심플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업 아니면 투자예요. 결국 자산가분들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네네. 그거 말고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뭐 몇십억 이상의 자산은 두 가지 외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네. 저도 전부 그거예요. 사업, 투자.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네네. 그래도 그냥 한 번 만나고 마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좀 고객과의 그런 네, 관계를 그렇죠.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네. 자, 그러면서 뭐 그런 분들에게 이제 특별하게 느껴지는 뭐 공통점이라든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말씀 막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 벌었어요? 약간 좀 그런 얘기도 네네. 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있죠. 네. 뭘까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네. 막 보면 유튜브 같은데 막 동기부여 영상 그쵸.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막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꾸준하게 해야 된다. 뭐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너무 뻔한 말들인데 솔직히 그분들이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선후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부자가 된 건지, 부자가 돼서 그렇게 된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 사업으로 잘 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잘 하신 거잖아요. 그쵸. 사업을 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엄청 적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리스크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르시는 바보는 아니죠. 이거를 그쵸, 하면 네.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면서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도 뭐 직장을 다닐 때는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지만, 뭐 뭔가 내가 이런 거를 도전했을 때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신 분들은 내가 이랬을 때 그러니까 위험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는 경우를 훨씬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걸 모르냐? 예를 들어 이걸 망했어. 그럼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겠지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성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더 심해지면 자만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되는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뭐 대부분은 좀 안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뻔하잖아요. 동기부여 영상에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로 돈을 버으신 분들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은 본인이 내가 막 도전하고 리스크를 떠안고 하면서 하는 거라면, 투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나 대신 다른 무언가가 나 대신 리스크를 테이킹 해주는 거고, 그렇죠. 나는 오로지 돈에 대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이것도 동기부여 영상에 나오는 거라 제가 민망한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많죠. 네, 그리고 좀 열려 있죠. 사고가. 예를 들어 사고가 깨어 계시고,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지금이야 너무 막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지만, 뭐 3년 전, 4년 전에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사실 오픈마인드가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서 굉장히 사고가 좀 유연하고 열려있는 분들이 많고, 또 궁금한 거, 호기심 많으시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 대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뭐 사기지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이거 뭐지 대체 하면서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좀 호기심이 투자로 연결된 거고, 그게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거 역시 또 동기부여 영상에 맨날 나오는 건데, 어쨌든 계속해요 이분들은. 그냥 뭔가 꾸준한 거죠. 네, 투자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전 주식 투자 잘 못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막 단타를 많이 했어서 부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일 거고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네.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인데 네. 일반 분들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뭐가 됐든 부동산이나 네.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냥 진짜 진드커니 한두 개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요. 예, 예. 그게 근데 맨날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맨날 나오는 거를 저는 네. 이제 실제로 보니까 아. 그분들이 실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물론 인내와 고통의 시간도 그분들도 있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젊었을 때부터 사업이 다 잘 됐던 분도 계세요. 있지만 네네. 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사업 초기에는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죠. 거기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번에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1000억대 부자분도 1000억을 번 순간엔 정말 정확한 건 아니 제가 알기로 30대 초반이었을 거거든요. 네네.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에요. 본인 통장에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게. 네.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첫 사업이 잘 된 거냐 그건 아니고 대학생 때부터 그런 류의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처음엔 잘 안 됐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안 돼도 아 내가 여기서 뭘 레슨이 있었구나 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던 거죠. 예, 예, 예. 되게 빨리 시작하시네요, 그분. 그렇죠. 보통 이제 크게 되시는 분들은 애초에 고등학교 대학생 때부터 수완이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다르구나. 남다른 게 있죠. 없을 수 없죠.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사업해서 성공하신 분들, 네네. 내지는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일단 유연한 사고 방식, 맞아요. 도전 정식, 음. 그 다음에 뭔가 리스크를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뭔가 잘 됐을 때 긍정적인 면을 먼저 그것만 봐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걸 먼저 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정말 막 1000분의 1의 확률로 하자마자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아니 뭐 있죠. 네네. 예, 있죠. 하나하나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이게 끝까지 하다 보니까 네네. 또 이렇게 터지는 또 그런. 사실 투자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랑 레양님이 얘기하면서도 민망하거든. 아 이게 너무 뻔한 말인데, 근데 그분들도 그래요. 야 너무 뻔한데 내가 이렇게 온 걸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와서 그냥 난 솔직히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분들 얘기하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쭉 저나 레양님이 얘기했을 때의 네. 요소들 중에 네. 어떤 유행, 핫한 뭐 어떤 아이디어, 네.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 아이디어가 좋아야 된다는 없잖아요. 그쵸. 이분들 다 그 얘기 똑같이 해요. 아. 아이디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 투자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아이디어에 집착하거든요. 아. 네, 내가 이제 회사를 다녀. 사실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대박이 날지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미미한 거라고 여기거든요. 맞아요. 네. 네,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하긴 좀 뭐하겠지만 이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들은 아이디어에 매기는 가치를 굉장히 낮게 봐요. 어차피 사업을 통해 뭐 물론 진짜 머스크처럼 뭐 전기 자동차나 혁신이나 우주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새로운 아예 별다른 영역일 테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부를 이루는 관점에서는 그냥 뭘 해도 아까 이야기한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지 아이디어는 1도 상관없다여서 아마 그분들한테 지금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로 네네.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 라고 하면 그분들은 오늘부터 해서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무조건. 네, 그런 이제 그게 있으시죠. 뭐가 중요한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획을 되게 막 철저히 세우고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하면서 시장조사 다 하고 해도 막상 스타트를 하면 다르죠. 내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막 나오고 네, 맞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완전히 다른 방향 그쵸. 가고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은 그걸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잘 안 믿어요. 난 어차피 틀릴 거야가 그냥 깔고 가는 거라 그럴 거여서 어차피 엄청나게 깊게 고민을 한다기보단 그냥 해요. 그냥 해서 내가 생각했던 뭐 예를 들어 가설이 조금 틀렸구나. 그러면 바로 다르게 액션을 또 취하고 그러면서 뭔가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업이 무서운 게
처음에는 그 하나하나의 잘못된 판단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했을 때 힘든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레슨이 계속되면서 본인 능력은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사실 부도 늘어나니까 그런 시도들에 대한 리스크는 낮아지거든요. 점점 하면 할수록.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가 커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업을 계속하던가 왜냐면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물론 돈은 좋겠지만 네. 사업하는 게 일종의 게임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즐길 수 있다. 리얼 머니잖아요. 네, 왜냐면 사업이라는 것도 게임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뭔가 깰 듯 말 듯 하다가 깼을 때의 희열. 그쵸.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 판에 가서 새로운 대왕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맞아요. 악당이 나오고 네네. 그럼 뭐 항상 더 강한 악당이 나오듯이 이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사업도 약간 그렇게 하세요. 뭐 했다가 그 다음 넥스트 사업으로 가시고 그거에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잘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어떻게 본다면은 뭐 요즘 워낙 그런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네. 그런 정보 전달,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워낙 좋은 인프라들이 많으니까 누구나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나 지금 당장 제가 얘기한 거 30분만 리서치해서 다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런 맞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네. 또 도전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큰 부자분들도 만났지만 사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을 다니다가 나 사업할 거야. 그렇다고 사업 자금이면 막 몇십억이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초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고독하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이제 적은 돈으로 여러 번 실패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몇 억을 투자해서 크게 사업을 하면 100% 잘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피해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낮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내 생각대로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한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5천만 원으로 한번 해볼까? 5천만 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자. 근데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은 자금으로 그럼 그 다음에 시도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오신 분들은 특히 이제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첫 사업 하실 때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을 몰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좀 젊으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 그런 그러니까 도전도 좋은데 도전하되 처음에는 좀 작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커질 거예요. 본인도 더 크게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낮게 본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맞아요. 성장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망할 거란 생각 안 해요. 잘. 누가 망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겠어요. 그럼 안 하죠. 이거는 미쳤다, 확신이 된다, 이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진짜 지금 뭐 초보다라는 마인드를 특히 초반에 갖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잘 되면 어차피 자신감은 생겨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다양한 그런 부자들을 만나고 계신데 그분들이 뭐 사업으로 성공을 했든 아니면 투자로 성공을 했든 어차피 이제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한 감각은 있으시잖아요. 아예 엄청 있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분들이 최근에 약간 좀 주목하고 있는 투자처라든지 약간 좀 뭔가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너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사실 저도 이렇게 네. 미팅하면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왜냐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부를 읽으신 분들이 요즘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럼 그분들의 이제 돈에 대한 감이 일반인보다는 높기 때문에 훨씬 높죠. 네. 훨씬 높고 또 정보도 많아요. 네. 정보도 많아서 궁금한데
사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개개인마다 취향도 너무 다르시고. 근데 그리고 또 이거는 일반적인 관점이랑은 좀 비교가 달라서. 그러니까 뭐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돈을 벌었던 방식에 대해서 믿음이 당연히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가요. 예를 들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도 잘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면 또 주식을 하거든요. 아, 그쵸. 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 돈으로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냥 또 부동산을 찾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할 때 공부가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거긴 한데 최근에 조금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블록체인 쪽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비상장 기업 중에 조금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도 그 일반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산이 좀 많이 축적되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세상에 덜 알려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 맞아요. 알려지기 전에 맞아요. 약간 좀 싸기 좀 좋은 네네. 그런 쪽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왜냐면 뭐 그런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뭐 상장 주식을 맨날 보면서 한다거나 하는 건 별로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애초에 주식으로 많이 버셔서 주식을 계속하는 전업 투자자분들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통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막 한다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은 확실히 좀 계속 관심 가져하세요. 네, 확실히 관심 가지셔. 그리고 이게 사실 딱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뭔가 이제 그 장르라기보다도 네네. 이걸 이제 덧입혀서 뭐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코인화 한다든지 뭐 NFT화 한다든지 그렇죠. 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관심이라든지 수요는 좀 있다.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엄청 많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조금 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도 제 느낌인데, 이거조차도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블록체인이든 비트코인이든 NFT든 뭐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순탄할 것 같진 않고. 그쵸. 많은 핍박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관심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타트업 이런 거 워낙 많고, 또 요즘도 마켓컬리도 지금 상장되냐 마냐 이러고 맞아요. 있고, 뭐 상장됐을 때 시가총액이 뭐 5조냐 6조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밸류거든요. 그 정도. 네, 옛날 뭐 적자니까. 10년 전만 해도 무슨 이런 적자를 내는 기업이 무슨 몇 조 단위냐. 지금 비슷한 조 단위의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보면 진짜 사람들이 알만한 다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는 이제 사례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뭐 사실 쿠팡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그런 사례들도 사실 너무 많으니까. 네, 한국에서만 해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뭐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많으니까 그 이제 자산을 증식하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쪽 세계는 오르기 시작하면 막 한 배, 두 배 이게 아니라 막 맞아요. 열 배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은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내가 1억을 하나의 주식에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큰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부가 조금 많이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은 이제 1억조차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1억이 10억이 돼서 돌아올지 모른다. 막 220억이 돼서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으시니까 남들이 관심 안 갖는데도 좀 관심을 가지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좀 뭐 다양한 그런 투자 분야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러한 뭐 적자 기업도 밸류를 받을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좀 인식이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 계속 약간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기다 거품이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약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볼 오픈 필요가 마인드로 막,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 네. 저들은 왜 이게 맞다고 할까라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뭐 그런 데는
뭐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10배 정도 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겹치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많다. 아,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우여곡절이 거죠. 많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10배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양면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약간 좀 열린 사고를 가지시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투자를 근데 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그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열린 사고. 그냥 내가 못났다라는 뭔가 이제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